쿵. 탱크 포탄이 우리 배 30m 앞 바다를 폭파시켰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았어요. 타타타탕. 북한 경비정의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우리 배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물이 차올랐어요. 21살 딸 유나가 제품에서 떨고 있었고 66살 어머니는 배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3일 전 하늘에서 떨어진 그 풍선 꾸러미 속 USB를 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있었거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꾸러미가 우리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안에 들어있던 USB였죠. 그 안에 영상을 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8월 28일 새벽 3시 45분 저는 북한 해안경비정의 기관총 총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딱딱딱딱. 기관총 놀이쇠가 장전되는 소리가 바다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탈북자 발견, 제535 경비정, 목표물 확인, 거리 200m, 경비정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뱃머리에 장착된 기관총 2정이 우리를 조준하고 있었어요. 남편 철수의 손이 배키를 잡은 채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 유나는 제품에 파고들며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죽는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속삭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배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66살의 노구, 20시간 넘게 파도에 시달리며 견뎌온 몸은 이미 한계였어요. 아들 철민이는 창백한 얼굴로 경비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해양경비대에서 3년간 복무했던 아들. 지금 자신의 동료들이 탄 경비정이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30초 안에 발포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경비정과의 거리는 정확히 200m. 저 배의 기관총이 불을 뿜는 순간 우리는 모두 끝입니다. 즉시 정선하라. 엔진을 끄고 양손을 들어라. 확성기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정선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10초를 센다. 10.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멈춰야 할까요? 9. 유나가 제 팔에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8. 철민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배에는 자신의 동료들이 타고 있습니다. 7.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다고, 함께 있으니까 괜찮다고. 6. 타타타타탕. 카운트가 끝나기도 전에 첫 번째 경고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알이 우리 배 왼쪽 50m 지점의 바다를 때렸습니다. 하얀 물기둥이 치솟았어요. 으악! 유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타타탕, 타타타탕. 두 번째 사격. 이번엔 오른쪽 30m 지점. 더 가까워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3일 전만 해도 우리는 평범한 북한 주민이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있었죠. 하지만 그 USB를 본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버린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좁은 세계 안에 갇혀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낡은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다음 사격은 배를 향한다. 남편이 키를 꽉 잡았습니다. 저도 앞을 봤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 자유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닿기도 전에 우리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타타타타탕. 세 번째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총성이 울리기 2달 전의 일입니다. 또 전기가 나갔습니다. 오후 6시 30분.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랍을 열어 성냥을 꺼냈습니다.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촛불을 켜는 게 일상이 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우리 집은 처참했습니다.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곰팡이가 검게 번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구석방에서 기침을 하셨습니다. 콜록, 콜록. 저는 촛불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누워 계셨어요. 66살.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영희야. 그냥 조금 춥구나. 6월 중순인데 춥다고 하시다니. 어머니 손을 잡았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무슨 돈으로? 우리에게는 병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어머니는 거의 누워만 계셨습니다. 약도 없었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없었어요. 배급소에 가본 지도 석 달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배급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줄을 서도 배급소 직원은 고개만 저었어요. 오늘도 없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 철수는 정기보수공이라는 이름으로 일했지만 급여는 6년째 받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부탁으로 이 집 저 집 다니며 고장난 전선을 이어주는 게 전부였어요. 대가는 감자 몇 개, 옥수수 몇 자루였습니다. 어제는 옥수수 3개를 받아왔어요. 5 식구가 나눠 먹었습니다. 한 사람당 반 개 남짓. 배가 고팠습니다. 항상 고팠어요. 잠들 때도 일어날 때도 걸을 때도 배가 고팠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줄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딸 유나는 21살이었습니다. 꽃 같은 나이라고 하지만 유나는 꽃처럼 피어나지 못했어요. 영양실조로 키도 제대로 크지 못했고 얼굴은 항상 창백했습니다. 유나는 요즘 장마당에 자주 나갔습니다. 외국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구경하러요. 엄마, 오늘 장마당에서 중국 과자 봤어요. 알록달록 예쁜 종이에 쌓여 있었는데 유나의 눈이 반짝였다가 곧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언젠가 저런 거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철민이는 25살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인민군 해양경비대 소속으로 동해안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죠. 3년 전 입대했고 앞으로 7년은 더 복무해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왔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같은 말들 뿐이었지만 글씨체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아들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제 이름은 김영희, 48살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28년 전 함경북도 청진으로 시집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방직 공장에서 일했지만 공장이 문을 닫은 후로는 장마당에서 손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헌 옷을 고쳐주고 단추를 달아주고 구멍난 곳을 깁는 일. 하루에 북한 돈 5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옥수수를 샀어요. 한 킬로그램에 3,000원. 이틀 벌어서 겨우 한 킬로그램을 살 수 있었죠. 우리는 평범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꾸러미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2023년 7월 23일 이른 아침 7시쯤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엄마. 유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비닐 꾸러미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해안가에서 주웠어요. 바위 틈에 걸려 있었는데 큰 풍선이 달려 있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풍선. 남조선에서 보낸 삐라 풍선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유나야, 그거 위험한 거야. 당장 버려야 해. 하지만 엄마 안에 먹을 것도 있어요. 쌀 냄새가 났어요. 쌀. 그 단어에 우리 모두 멈췄습니다. 남편이 돌아왔고 우리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이불로 가렸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비닐을 뜯었어요. 가장 먼저 나온 건 쌀이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하얀 쌀.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쌀봉지를 만지셨어요. 이게 정말 쌀이니? 쌀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라면 5개, 사탕, 초콜릿도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이 하나 나왔습니다. USB예요. 이걸 컴퓨터에 꽂으면 영상을 볼 수 있대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어요. 남조선 선전물이. 남편이 걱정했지만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 궁금해요. 우리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매일 배고프고 할머니는 아프시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보자꾸나. 난 이미 늙었다. 궁금하구나. 결국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친척에게서 태블릿을 빌려왔습니다. 밤 9시 우리는 문을 꽁꽁 잠그고 촛불도 껐어요. 유나가 USB를 태블릿에 꽂았습니다. 딸각. 화면에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께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북한 동포 여러분께 진실을 전합니다. 밝은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밤인데도 거리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로등, 네온사인, 수많은 자동차들.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야?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마트 장면이 나왔어요. 선반에 음식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과자, 빵, 고기, 채소, 과일. 저 사람들, 저걸 다 살 수 있는 거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학교, 병원, 식당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아는 세상과 달랐어요. 사람들은 배고파 보이지 않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영상이 15분쯤 흘렀을 때 자막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민족이 사는 곳입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조선에 가고 싶어요. 저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때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2023년 8월 3일 USB를 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 우리는 매일 밤 영상을 다시 봤어요. 볼 때마다 그 세계가 더 실감났고 우리의 현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마다 속삭였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어머니, 저 왔습니다. 철민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들이 1년 만에 나타났어요. 철민아, 저는 아들을 깨어났습니다. 훈련 기간이 끝나서 3일 휴가 받았어요. 첫날 저녁, 우리는 아껴둔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와, 쌀밥이다. 어떻게 구하셨어요? 장마당에서 어렵게 샀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USB 이야기는 아직 할 수 없었어요. 철민이는 부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부대에서 밥은 하루에 옥수수밥 한 공기씩이에요. 해안 경계 근무는 힘들어요. 탈북자를 막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탈북자. 그 단어에 저와 남편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경계가 어떻게 되는데? 해안마다 초소가 있고 경비정이 순찰하고 언덕에는 탱크 부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누가 배를 타고 도망가려 하면 바로 발각돼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유나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빠, 나 오빠한테 보여줄 게 있어. 유나가 USB를 꺼냈습니다. 철민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야? 풍선 꾸러미. 남조선 풍선? 오빠도 이거 보면 이해할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런 거 보면 안 돼. 하지만 유나는 이미 태블릿을 켜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철민아, 일단 봐. 그리고 판단해. 안 봐요. 이런 건 반동 선전물이에요. 하지만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밝은 도시, 환한 불빛, 웃는 사람들, 가득한 음식. 철민이는 고개를 돌렸지만 결국 눈이 화면으로 갔어요. 영상이 끝났을 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철민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일어섰어요. 없애야 해요. 엄마, 이거 누가 알면 우리 가족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부대 이등병 한 명이 작년에 중국 드라마 봤다가 공개 처형됐어요. 23이었어요. 가족도 모두 수용소로 갔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철민이는 USB를 버리라고 했고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죠. 오빠는 저런 세상 보고도 아무 생각 없어? 그래도 여기가 우리 조국이야. 결국 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고픈지 알지? 할머니가 얼마나 아프신지도 알고. 유나를 봐. 저 아이 눈빛 봤니? 희망이 없어. 철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남조선으로 가려고 해. 너도 함께 가자. 철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근무하는 게 해안경비대예요. 탈북자를 막는 게 제 임무예요. 저한테 동료들을 배신하라는 거예요? 철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민이가 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철민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저 영상을 다시 봐도 될까요? 철민이는 혼자 영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을 때 아들이 나왔습니다. 결정하셨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철민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닷새 후 부대로 돌아가기 전날 밤 부대 근무표를 훔쳐봤어요. 8월 28일 새벽 3시. 그때 교대 근무 시간이에요. 철민이는 종이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제가 근무를 서는 구역은 청진 동쪽 해안이에요. 그때 출발하면 15분 정도는 추격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넌? 저는 탈영병이 되는 거죠.
하지만 15분 후엔 추격이 시작돼요. 경비정이 출동하고 해안 탱크 부대에도 연락이 갈 겁니다. 탱크? 네. 천마호 전차 3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경고 후에도 멈추지 않으면 직격 사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살아서 바다를 건너려면 기적이 필요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배는 내가 준비했어. 5톤짜리 목선이야. 엔진도 정비하고 연료도 채워뒀어. 최대 8노트 정도야. 철민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경비정은 30노트예요.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최대한 빨리 남조선 영해로 들어가야 해요.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죠. 생사를 건 도박이었습니다. 2023년 8월 28일 새벽 2시 50분. 여보, 일어나요. 지금 가야 해요. 남편이 저를 깨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물 2병, 남은 쌀 한 줌, 그리고 USB. 새벽 2시 55분,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28년을 산 이 집을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없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15분 후 해안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포구에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5톤짜리 낡은 목선. 철민이는 이미 와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빨리 타세요. 시간이 없어요. 30분 후면 교대 근무자가 와요. 우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15분. 우리는 해안에서 약 2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때였습니다. 빵! 하늘을 가르는 굉음. 붉은 조명탄이 치솟았습니다. 들켰어요. 조명탄이 터지며 바다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우리 배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우리를 찾았습니다. 저기, 유나가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그림자, 탱크였습니다. 천마호 전차예요. 철민이가 외쳤습니다. 포신이 천천히 우리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쿵!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쾅! 150m 지점의 바다가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았어요. 으악! 유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래로 엎드려요. 엔진 최대 출력. 남편이 악셀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쿵! 쿵! 두 번째, 세 번째 포탄. 쾅! 쾅! 100m, 70m.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 쿵! 네 번째, 다섯 번째. 쾅! 쾅! 50m, 30m. 물보라가 배를 덮쳤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어요. 으악! 남편이 키를 세게 꺾어 간신히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폭격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해안에서 배 두 척이 나오고 있었어요. 경비정이에요. 북한 해안 경비정 두 척이 맹렬한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저들 속도가 30노트예요. 우리는 8노트.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새벽 3시 40분. 거리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1000m, 500m, 200m. 탈북자 발견. 즉시 정선하라. 정선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타타타타탕.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 사격. 총알이 우리 배 옆 바다를 때렸습니다. 엄마, 엄마. 유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개 숙여. 타타타타탕, 타타타타탕.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타타탕, 타타타탕. 몇 발이 배 옆면을 스쳤습니다. 퍽, 퍽.
나무 파편이 튀었어요. 배에 구멍이 났어요. 물이 들어와요. 철민이가 외쳤습니다. 물을 퍼내. 배가 가라앉으면 끝이야. 저는 바가지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더 빨리 들어왔어요. 타타타타탕, 타타탕. 총알은 계속 날아왔습니다. 퍼, 퍼, 퍼. 배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종아리까지 차올랐어요. 정선하라. 즉시 정선하지 않으면 다음은 직격한다. 거리는 이제 100m도 안 되었습니다. 유나도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바다에 빠질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왕!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모두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남쪽에서 거대한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선체, 우뚝 솟은 상부 구조물. 저 적건 구축함이에요. 철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이에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새벽 4시 2분.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 우리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배수량 4,500톤, 전장 150m예요.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북한 경비정은 200톤도 안 돼요. 저건 완전히 다른 급이에요. 구축함은 우리와 북한 경비정 사이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마치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듯 우리 앞을 막아섰어요. 이곳은 대한민국 영해입니다. 북한 해군은 즉시 철수하십시오. 구축함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가 한국 영해에 들어온 거였어요. 북한 경비정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기관총 포신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탈북자 인도하라. 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다. 북한 경비정이 응답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해입니다. 해당 민간인들은 대한민국 해군이 보호합니다. 즉시 철수하지 않으면 영해 침범으로 간주됩니다. 그 순간 구축함의 127mm 한 포가 천천히 북한 경비정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요. 유나가 가리켰습니다. 동시에 구축함 좌우에서 기관총 사수들이 전투 배치에 들어갔어요. 한국 해군과 북한 해군의 대치. 우리 가족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10초가 지나고 20초가 지났습니다. 마침내 북한 경비정이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북한 경비정 두 척이 북쪽으로 항로를 돌렸습니다.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휴.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구축함에서 고속단정이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속단정이 우리 배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먼저 부상자나 노약자 계십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부대원들이 어머니를 구명조끼를 입히고 들것에 눕혔습니다. 밧줄로 고정한 후 고속단정으로 올렸어요. 할머니,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유나, 저, 남편 철민이 순서대로 고속단정으로 옮겨 탔습니다. 철민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부대원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 보호받으실 겁니다. 당신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큰 용기를 내셨습니다. 철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구축함으로 가겠습니다. 고속단정이 구축함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거대한 회색 선체가 가까이 왔어요.
배 옆면에 광개토대왕암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속단정이 구축함 옆에 도착했습니다. 밧줄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어머니를 들것에 고정에 먼저 올렸습니다. 갑판에서 군의관들이 어머니를 받았어요. 유나, 저, 남편 철민이 차례로 밧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렸지만 부대원들이 안전하게 도와줬어요. 조금만 더, 거의 다 오셨어요. 갑판에 도착하는 순간 부대원들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어요. 저는 유나를 찾아 꽉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5명 모두 구축함에 올라온 순간 함장이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장이 격려를 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탱크의 포격을 받고 경비정의 기관총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어요. 자유의 땅으로. 새벽 6시 30분. 구축함 선실에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선실은 따뜻했고 침대는 부드러웠어요. 옆 침대에는 유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평화로웠어요. 어머니는 의무실에서 링거를 맡고 계셨고 남편과 철민이는 다른 선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엄마, 여기가 꿈이 아니죠? 유나가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우리 정말 왔어. 창밖으로 멀리 육지가 보였어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남조선이에요? 그래. 저게 대한민국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육지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10층, 20층, 30층. USB에서 봤던 그 도시들이 정말 존재했습니다. 와, 유나가 입을 벌리고 바라봤습니다. 항구, 크레인, 수많은 자동차들이 보였어요. 모든 게 실제였습니다. 오전 8시, 구축함이 인천항에 접안했습니다. 쿵, 배가 부두에 닿았습니다. 부두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정원 요원들, 통일부 직원들, 의료진. 먼저 할머니부터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를 들것에 태워 내렸습니다.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가족분들. 저는 유나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마지막 계단.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단단한 땅. 대한민국의 땅. 남편과 철민이도 내려왔습니다. 우리 가족 5명이 모두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정말 왔어. 국정원 요원이 철민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북한군 출신이시라고요? 네. 인민군 해양경비대 소속이었습니다. 철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원이 철민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혹시 북한 해안경비 체계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철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초소 위치, 경비정 순찰 시간, 교대 근무 패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정보는 많은 생명을 구할 겁니다. 우리는 버스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넓은 도로, 신호등을 지키는 자동차들, 높은 건물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 편의점, 카페, 학교로 가는 학생들, 모든 게 USB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보니 더 놀라웠어요. 엄마, 저 아이들 행복해 보여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 분명히.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후에는 우리만의 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이요? 공짜로요? 네.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초기 정착 지원금도 나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자유의 땅에서 2023년 11월 30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 북한에서 살던 집보다 작지만 훨씬 깨끗하고 따뜻합니다. 전기가 24시간 내내 들어오고 따뜻한 물이 언제든지 나오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십니다. 아파트 뒷산 정상까지 오르세요. 영희야, 공기가 좋구나. 여기 공기는 정말 좋아.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 다니시며 다른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유나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 나 친구 생겼어요. 민지라고 작년에 북한에서 왔대요. 유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유나는 요즘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요.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민이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상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 정보 덕분에 지난달에 가족 4명이 무사히 탈북했대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어요. 동료들을 배신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구한 거예요. 남편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첫 월급 받았어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했고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해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USB를 국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USB를 다시 열어봤어요. 그때 발견했습니다. 숨겨진 폴더가 하나 더 있다는 걸요. 파일 이름은 진실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엔 북한 내부 영상이었어요. 배급소의 텅 빈 창구, 굶주린 아이들, 텅 빈 병원, 공개 처형장, 정치범 수용소. 영상이 끝나고 자막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당신들이 겪는 고통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이 존재합니다. 저는 울면서 영상을 봤습니다. 국정원에 USB를 제출했습니다. 부인, 이 영상들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국제인권단체에 전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UN 인권위원회에서 우리가 가져온 USB 영상이 사용됐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엄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대요. 작은 USB 하나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 계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세상 밖에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세상,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
꿈을 꿀 수 있는 세상. 탈출은 위험합니다. 저도 압니다. 저희도 탱크의 포격을 받았고 경비정의 기관총 세례를 받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제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검열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친구들, 이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언젠가 북한도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모두가 자유로워질 거라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그 풍선 꾸러미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손바닥만 한 USB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북한 동포 여러분,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존재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만날 수 있기를 꿈꿉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 가족의 용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